안녕하세요. 최근 서학개미들이 유럽 증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VMH나 에르메스 명품 주식이랑 아디다스,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도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주식 하다 보면 유럽 주식이나 인도 주식, 중국 주식에도 분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첫째, 2022년도에 유럽 주식이 미국 주식을 2배 앞질렀던 이유. 둘째, 유럽 주식을 한다면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제 경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 저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2022년 미국 증시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이보다 더 안 좋았던 건 2008년도 금융위기랑 그리고 2002년도밖에 없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때 미국 주식 수익률을 2배 앞질렀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보이시죠? 이제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20%였는데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선방했거든요. 물론 장기열로 이제 10년을 보면은 미국 주식은 유럽 주식보다 수익률이 3배 정도 앞서면서 유럽 증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유독 작년만 좋았을까? 작년에는 기술주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과 달리 기술주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명품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바이오 주식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측에 보면 이제 아디다스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이제 로레알, 그 다음에 LVMH 이런 이 소비재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사실 이런 주식이 대부분 상위에 포진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이 안 좋냐? 좋아요.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만 봐도 올해 연중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30%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유럽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이 첫 번째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과 달리 최소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투자했을 때는 삼성증권이 최소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최소 여기 나온 0.3%를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은 이제 450만 원 이상 한 번에 투자해야지 이제 조금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이런 주식을 사야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ETF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ETF는 EWQ고 독일 ETF 이제 여기 아디다스나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EWG 그 다음에 이제 버벌이나 아니면은 금융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영국 ETF인 EWU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수익을 봤던 경험도 있지만 사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독일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당한 경험도 있어요. 저는 잡주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당시 독일 10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와이어카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카카오페이 그 정도 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억 포트폴리오 중 3%에서 4%를 손실로 잃게 돼요. 한 주에 약 16만 원 주고 샀던 게 이제 그냥 영원히 돼버린 거예요. 상장 폐지. 저는 이제 철저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투자한 상황이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냐면 핀테크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은 22%였고 매출 증가율은 20%에서 30%였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아주 유망한 기업이라고 다 소개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분식회계였다는 거죠. 가짜로 만든 재무제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인 대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근데 실제 운영자는 주인인 내가 아니라 CEO나 간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리인이다 보니까 수익을 편취할 수 있어요. 내 건데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럽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한국 같은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주주를 생각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진이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인 대리인 문제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나는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했을 때 통제력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제도와 감시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미국에는 세스 옥슬리 법이라고 해서 분식회계할 시 CEO가 감방을 갑니다. 최소 20년.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적대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직접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용납이 돼요. 즉 주주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주행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CEO를 견제해요. 내부적 견제. 미국 펀드를 보면은 배당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CEO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는 최소 20년 이렇게 금융사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결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이 금리 인하기에 저도 투자를 합니다. 유럽, 중국, 한국 주식 투자는 수익률이 좋아요. 다만 언제나 중심 계좌 70% 이상은 미국 주식을 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6월 금리 결정이 나왔는데 이 파월이 아무래도 스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건 아니고 한번 건너뛰면서 상태를 본다고 했었죠. 지난번 연설에. 그래서 이제 동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환율이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역상관계인 주식이 상승함으로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5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주식이 크게 조정받았는데 이때 주식을 많이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서 80% 이상을 미국 주식으로 채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